부동산 가격이 여기서 더 뛴다라고 하면 어쩌면 정말 버블이 터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딱 맞닥뜨리게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위험한 시장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죠. 우리가 뭐 2012년, 13년, 14년, 15년 우리가 겪어봤듯이 하락기가 원래 한 그 정도의 텀을 두고 하락을 하고 보합세로 쭉 가고 그러는데 요번에 반등 시기는 굉장히 빨랐어요. 그래서 하락기는 반드시 올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표용호TV의 표용호입니다. 부동산과 관련된 여러 가지 경제 정보를 여러분께 전달해드리는 채널인데요. 오늘은 신사임당에 나왔습니다. 신사임당 채널도 많이 사랑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재 부동산 시장 상황 어떤가요? 현재 부동산 시장이 참 어렵죠. 왜 어렵냐면 이제 사실 가격이 뛸 타이밍이 아닌데 가격이 뛰고 있어서 서울, 반포, 강남 위주로 처음엔 뛰다가 이게 마용성으로 번지고 이제 점점 더 확대돼서 수도권까지 이렇게 번지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지금 타이밍상 이게 가격이 이렇게 막 오르고 할 수 있는 타이밍은 아니었는데 여러 가지 정부의 대출도 풀어주고 그 대출 풀어준 게 이제 특례론들이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시발점이 되다 보니까 조금 뭔가 상승할 수 있는 그 여력이 생겼고 또 이제 여러 가지 그 뉴스 채널에서 공급 부족 이야기가 수도권에 많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수도권에 공급 부족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아 이제 아파트가 없는 거야? 이제 이런 자꾸 인식들이 생기면서 나도 지금 뭐가 나오면 빨리 사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들이 들게 했고 또 전세가가 이제 오르고 있다 이런 뉴스가 많이 나왔잖아요. 3, 4개월 전부터. 그러다 보니까 또 전세가를 올려주느니 차라리 매수를 하는 게 어떨까 해서 가격이 하락돼 있던 아파트들을 매수하는 사람들이 늘어난 거예요. 그러다 다시 이제 가격이 올라가면서 가격이 뛰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에 또 올라타는 분들이 있는 거고 그러던 것이 조금 더 번져서 수도권으로 조금씩 확산되려고 하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으니까 정부에서 여러 가지 대책이 8월 8일 날 나온 것 같습니다. 요즘 부동산 시장 분위기가 딱 여기까지죠. 오를 상황이 아닌데 정부 대책, 언론 기사로 인해 잘못된 분위기로 오른 상황인가요? 지금 뭐 잘못됐다 잘됐다 이 개념이 아니라 여러 가지 부동산 시장에 나오는 뉴스들이 공급자에 의한 뉴스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공급자가 제공하는 뉴스들이 분양이 잘 되기 위한 뉴스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뭐 아파트 거래가 활성화가 돼야 또 분양도 잘 되는데 분양이 안 되면 여러 가지 뭐 PF 문제랄지 금융 문제가 생기니까 그것을 빨리 해결하려면 분양이 잘 돼야 되는데 분양이 잘 되려면 역시 그 공급자의 뉴스가 계속 일종의 가스라이팅처럼 우리 국민들에게 뭔가 영향을 줬다. 그래서 심리적으로 사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시장으로 돌변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아파트 가격 상승을 계속 기대하기 어려운 이유가 무엇인가요?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기 어려웠던 이유가 뭐 한 2, 3년 전에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가계 소득이 실질 소득이 좀 줄었어요. 그러니까 뭔가 뛰는 부동산의 가격만큼 그에 준하는 정도의 우리 소득이 좀 오른다면 역시 뭐 대출을 통해서 이 집을 살 수 있다라고 하지만 지금 우리 소득은 실질 소득은 좀 줄어들었잖아요. 물가가 뛰다 보니까. 그러니까 왠지 돈은 없는데 부동산의 재화는 자꾸 오른다고 하니까 심리적으로 더 오르면 못 살 거 아니냐라는 개념들이 있기 때문에 빚을 좀 많이 얻어서 무리를 해서라도 이 집을 지금 사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주택가격이 더 뛰기는 어렵다. 그런데 사람들이 여러 가지로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반포 아파트가 사실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제외된 지역들의 아파트들이 많이 상승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외 나머지 지역에 있는 분들이 우리 집에서 멀지 않은 반포인데 왜 저기 반포만 뛰지? 그럼 우리 집값도 뛰겠네? 이런 생각들이 있으면서 반포에서 영향이 좀 커졌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주택가격이 지금보다 더 많이 뛴다라는 것은 좀 힘들지 않느냐. 이게 뭔가가 경제 구조적으로 소득이 어느 정도 따라와 줘야 경제 성장률이 받침이 돼야 주택 가격도 오르는데 경제 성장률은 이제 많이 이렇게 뭔가 큰 폭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있는 저성장 시대에 돌입했거든요. 그런데 부동산 가격은 고성장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부동산 가격이 고성장. 그러니까 이게 뭐가 맞지 않는 분위기가 지금 나오고 있고 그 분위기에 이제 이게 만약에 부동산 가격이 여기서 더 뛴다라고 하면 어쩌면 정말 버블이 터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딱 맞닥뜨리게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위험한 시장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죠. 가격이 더 뛴다면 버블이 터진다는 의미는 무엇인가요? 어느 적정선에서 우리가 PIR 지수라고 해서 왜 소득 대비 부동산의 가격을 얘기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까지는 뭐 한 20선에 왔단 말이죠. 그런데 이게 갑자기 30선으로 올라가고 35선으로 올라가면 소득이 따라가주지 못하면 결국 책임지지 못하는 부동산 가격이다. 그러면 이 부동산은 그 주택 같은 경우, 아파트의 경우는 이제 다 은행 거가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다수의 국민들이 아파트를 살 때 대출 없이 사는 분들이 많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주택의 버블은 결국 은행에서 주택을 뺏어가는 경우가 생기는 게
법을 터지는 거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아파트 가격 상승을 계속 기대하기 어려운 이유로 대출 정책도 말씀해 주셨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지금 보니까 대출 금리도 지금 시중금리가 0.2에서 0.5 사이까지 이렇게 또 올랐어요. 그러니까 계속 지금 정부에서는 대출 금리를 올려라. 왜냐하면 가계 부채가 너무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부채를 좀 줄이려면 금리가 올라가야 되는데 기준금리는 떨어지지 않았지만 대출금리가 지금 하락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금리가 올랐다가 내려오니까 지금이 집 살 때가 아닌가 또 이런 생각들을 하고 이럴 때 대출을 늘려서라도 집을 사야 되겠다라는 분들이 늘어나니까 지금 한 달에 몇 쪽씩 가계대출이 늘어나고 있다 보니까 이거 위험하다라는 개념을 정부에서 지금 인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에서 대출금리를 좀 올려서라도 대출을 좀 억제해라. 이렇게 뭔가가 시그널을 자꾸 주니까 금융권에서도 지금 대출금리 올렸어요. 지난주에도 올리고 이번 주 금요일날 또 올라가죠. 그러니까 계속 금리는 올라가는데 사람들은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대출금리, 기준금리가 이제 미국에서 내리면 우리나라 기준금리도 내려가면 대출금리 내려갈 것이다. 이런 생각들을 하니까 이제 금리가 싸진다, 내려왔다. 이제 이런 개념을 가지고 막 달려드는 거죠. 그런데 대출금리가 지금 좀 불안한 게 정부에서 뭐 그렇게 파격적으로 막 그렇게 끌어올리진 않겠지만 금리를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수준보다는 좀 높아요. 그러면 이걸 영끌로 집을 산다라고 하면 정말 다시 또 위험해질 수 있다. 우리가 21년에도 영끌하신 분들이 위험한 거 많이 봤지 않습니까? 그때 영끌하신 분들의 물건이 지금 경매로 나오고 있고 경매로 나와서도 작년까지만 해도 경매로 나온 물건들의 낙찰가율이 높지 않았어요. 그런데 요즘은 뭐 아파트 가격이 오른다 그러니까 낙찰가율마저도 좀 올라가고 있는데 아무튼 대출을 지금 정부에서 옥죄고 있다. 그리고 9월부터는 스트레스 DSR 2단계가 적용이 되면 대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줄어들잖아요. 그러면 역시 집을 살 수 있는 내가 살려고 했던 마음속에 두고 있던 그 아파트를 못 사고 조금 하향 지원을 해야 되는 그런 경우도 있겠다. 그래서 사실 지금 집값이 그렇게 더 뛸 수 있는 상황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심리적으로 공급 부족에 분양가 오르고 공사비가 이제 올라가니까 분양가가 오르고 해서 지금이 아니면 또 기회를 놓치는 거 아니냐라는 심리들이 많이 작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전세 가격도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전세 상황은 어떤가요? 전세가 이제 2+2년 임대차 2법에 의해서 2년하고 2년 더 연장을 했지 않습니까? 5% 이상 못 올리게 하고 이제 딱 막아놨는데 이게 이제 풀렸어요. 그래서 한꺼번에 풀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나마 다행인 건데 만약에 한꺼번에 풀린다고 하면 이거 엄청난 일이 벌어지겠죠. 그런데 전세 기간이 다들 다르기 때문에 한꺼번에 풀리진 않으니까 이제 아마 집주인들이 그동안 못 올렸던 전세금을 확실하게 올리려고 하는 곳이 꽤 있는데 이 역시 전세가가 그렇게 많이 막 전반적으로 폭등하고 있는 건 아니다. 왜냐하면 그걸 제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게 저도 제 집을 전세를 줘봤기 때문에 알고 있고 그런 것을 보면 저희 집 전세가는 제가 내놓은 전세가는 지금 내려갔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아파트들이 전세가가 다 들썩이는 것만은 아니지만 우리가 선호하는 단지의 그 아파트들은 전세가가 자꾸 호가가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매매가랑 이렇게 붙으면 또 매매가가 도망가잖아요. 그래서 전세가가 요즘은 특히 선호하는 단지 지역에서는 전세가가 많이 오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 선호하지 않는 지역의 아파트들은 전세가가 그렇게 미동적으로 움직이지 않고 있다라고 봐도 무방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런데 집값을 리드하는 것은 그 선호하는 단지들의 아파트 가격이 결국 다른 아파트 단지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아파트 값이 오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그냥 대충 뭉뚱그려서 얘기하면 전세가는 지금 오르고 있지만 또 단지별로 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세가 상승이 매매가를 끌어올린다는 의견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가요? 사실 전세가가 오르는 문제에 대해서는 작년에 그러니까 23년 초에 저희 표용호 TV에 정말 많은 그런 제보들이 있었어요. 어떤 제보들이 있었냐면 전세가가 하락하니까 역전세가 일어나잖아요. 역전세가 일어나니까 집주인이 전세비를 못 돌려주는 경우가 있으니까 차라리 전세가를 다시 좀 더 높게 올려서 계약을 하자. 그러면 뭔가 대출이 좀 더 나오지 않느냐. 이래서 전세가를 올려서 신고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실질적으로 그렇게 전세 임차인이 집주인이 이렇게 해달라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는 제보나 그런 질문을 하신 경우가 저희에게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저는 그것을 집주인들이 뭔가 해결책이 없으니까 결국 허그의 그 보증금 대출 가지고 이걸 뭔가 채우려나 보다라고 했는데 그 생각 갖고 있다가 한 6개월 지나니까 전세가가 오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전세가가 역전세가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집주인이 돌려주지 못하자 전세가를 올려서 차라리 계약하면 뭔가 대출이 더 나오고 하니까 그렇게 맞춰졌던 것들이 이젠 정말로 전세가가 오르는 분위기로 돌아섰다. 그러니까 처음엔 이게 장난이었는데 이게 진짜가 돼버린 거죠.
그래서 전세가가 많이 올랐고 특히 신규 아파트 단지가 많이 들어서는 곳에서는 전세가가 오히려 떨어지던 예전의 그런 추억들보다 신규 아파트에 대한 선호도가 높다 보니까 오히려 전세가가 여기서 더 올라가면 다른 데도 좀 차등적으로 올라오는 이런 형국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승론자는 공사비가 상승하기 때문에 집값은 오를 거라는 시각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상승론자의 개념이라기보다 공급자의 시선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상승론자, 하락론자 이게 시장에서 자꾸 반을 나누는데 제가 알고 있는 여러 가지 부동산 전문가분들 중에 상승론자라는 분도 있고 하락론자라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사실 시장론자라고 생각하는 게 저는 부동산 가격이 올라갈 때 분명히 집값이 올라가니까 빨리 사는 게 좋겠다. 그때가 2017년, 18년, 19년이었거든요. 그런데 20년, 21년에는 너무 많이 뛰니까 이거 좀 불안하다. 그리고 금리가 만약에 올라간다면 집값은 하락할 것이니까 금리가 올라가는 시그널이 나오면 반드시 집을 팔아야 된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여지없이 그렇게 잘 됐는데 상승론자와 하락론자의 공통점이 뭐냐면 내 집을 사라는 말들을 다들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제 사느냐라는 것인데 상승론자분들은 그냥 아무 때나 그냥 사면 우상향한다. 그러니까 사실 단군 역사 이래 대한민국 집값이 하락한 적이 있습니까? 6.25 사변 이후에 아파트 값이 하락한 적이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계속 올라요. 그런데 그 오르는 와중에도 이렇게 뭔가 오르락내리락 파고가 있으면서 이렇게 올라왔죠. 어차피 경제성장이라는 게 이루어지면서 모든 재화의 가격은 올라요. 그러니까 부동산의 가격은 계속 우상향한다라는 말은 사실 어폐가 있는 말이죠. 그런데 하락한다고 주장하는 분들은 영원히 하락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은 단 한 명도 못 봤어요. 그러니까 아파트 가격이 지금 고점이니까 좀 있으면 하락한다. 그리고 하락했을 땐 지금쯤이면 사도 좋다. 이런 분들이 이제 거의 시장에서 하락론자라고 치부되는 분들 또 이렇게 뭔가 갈리는 거예요. 상승론자, 하락론자. 그런데 이 두 사람들의 공통점은 내 집 마련을 해야 된다라는 개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집값이 떨어지니까 집을 사지 마라의 개념이 아니라 집값이 떨어지니까 좀 더 기다렸다 사라의 개념과 그냥 아무 때나 사라는 개념하고 이 두 가지가 상충되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에서 상승론, 하락론 이걸 너무 이렇게 반반 나누어서 부동산 시장을 보는 것 자체가 보는 사람들이 즐겁기 위해서 그렇게 나눈 게 아닌가 생각도 들고요. 무주택자라면 언제 집을 사는 게 좋을까요? 무주택자분들의 경우 제가 요즘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요즘 집값이 다시 오르는데 이거 어떻게 된 거냐. 표용호 TV를 보니까 집값이 하락한다라고 해서 기다렸다라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21년에 집값이 하락한다라고 했을 때 분명히 22년에 집값이 한 40%, 35% 이렇게 폭락한 단지들이 막 나올 때 그때 집을 사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21년에 제가 말릴 때 안 샀던 분들 중에 22년에 사신 분들이 있고 또 22년에도 집을 못 사고 계속 기다렸다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아파트 가격이 전반적으로 만약에 30% 이상 하락을 하잖아요. 그러면 국가 위기가 옵니다. 그러니까 어떤 단지에서 어떤 거래들이 30%의 폭락된 가격들이 나와서 거래가 됐던 22년 그 당시에 그 거래들은 전반적인 시장이라고 볼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상승할 때도 모든 아파트가 동시에 다 팔리고 동시에 다 거래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하나의 호실이 거래가 돼서 가격이 형성되고 한 세 군데가 뭔가 거래가 되면 그게 평균치가 잡혀서 가격이 오르네 내리네 이렇게 진단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평균치 가격으로 봤을 때 하락했을 때 내가 준비된 사람들은 집을 사도 된다. 그런데 집값이 고점으로 막 올라갈 때 그때 잘못 올랐다면 또 경기 하방에 딱 찍히는 순간 집값이 내려가는 순간 이게 뭔가 대출이 많은 분들은 걱정되기 시작하고 염려되기 시작하고 잠 못 자는 밤이 오잖아요. 그래서 부동산 가격이 막 등할 때는 좀 매수하는 것을 좀 주의해야 된다. 그래서 요즘 같은 경우는 사실 매수 타이밍이라기보다는 한 발 뒤로 물러날 타이밍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 거고 오히려 올해 신생아 특례론 같은 게 나왔거나 작년에 보금자리 특례론 같은 게 나왔을 때 그때 산다면 그때 좀 움직였어야 된다. 근데 앞으로는 그럼 또 어떻게 되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생각할 때 제가 집을 산다면 지금은 사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버블이 언젠가 한 번은 또다시 이렇게 출렁일 때 그때 되면 나의 금융 체력이 내가 좀 커졌을 때 그때 내가 원하는 집을 살 수 있다. 그때가 타이밍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또 지금은 누구나 다 선호하는 아파트들이 이제 뻔히 보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그 전문가분들이 유튜브 활동을 많이 해서 유튜브가 사람들을 다 이렇게 알려줬어요. 사람들에게. 그래서 어떤 단지가 선호하는 단지고 사람들이 인기 있는 단지인지 다 알기 때문에 그 너무 인기 있는 단지만 쫓아가다 보면 영원히 집을 못 살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적절하게 내가 준비된 만큼 내 금융의 체력의 한계만큼 집을 사는 것도 좋다. 하지만 지금 7월 8월의 분위기는 집 살 분위기는 아니다. 이거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 번쯤 가격 조정이 있을 거라고 보시나요? 가격 조정이라는 게 없을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집값이 100이라고 가정하면 110까지 올라왔어요. 그럼 110까지 올라왔는데 가격 조정이 오면 이게 100 아래로 떨어져야 기다린 보람이 있잖아요. 근데 이게 100 아래까지 안 떨어지고 한 101까지, 102까지 이렇게 떨어질 수가 있는 거죠. 이게 보통 조정기가 이렇게 되거든요. 여기서 하락기라고 말하면 100 아래로 내려가는 거예요. 내려가면 이게 하락기고, 이 하락기가 길어지면 우리가 뭐 2012년, 13년, 14년, 15년 우리가 겪어봤듯이 하락기가 원래 한 그 정도의 그 텀을 두고 하락을 하고 보합세로 쭉 가고 그러는데, 요번에 반등 시기는 굉장히 빨랐어요. 그래서 하락기는 반드시 올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미국 기준금리가 내려간다고 해서 갑자기 우리의 대출금리가 확 내려가지 않는다. 이걸 염두에 둬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경기 침체 우려 때문에 폭락한 주식, 주택시장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미국의 주식시장이 이렇게 급락했잖아요. 그런 경우가 참 드문 일인데, 삼성전자도 그렇게 10%포인트, 뭐 8%포인트 이렇게 급락한 경우가 2000년 들어서 10번 정도밖에 안 돼요. 그 정도로 아주 희귀한 일이 얼마 전에 벌어졌는데, 왜 그런 일이 벌어졌냐면 미국의 경기 상황이 참 좋다, 훌륭하다, 우린 너무 좋다, 이렇게 뭔가 사람들이 알고 있었어요. 미국의 경제 상황이.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금리를 내리려고 만지작거린다는 것 자체가 지금 경기 불황이 오고 있다는 뜻일 수 있는데, 그 경기 불황 중에 하나가 고용률이 지금 낮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실업률이 높아지는 거죠. 미국이 지금 정리해고들을 많이 해요. 인텔이나 뭐 테슬라 이런 경우도 한 15% 인원을 감축하고 있고, 감축한 인원들을 또 새로운 인물로 또 채워넣는 과정 중에 뺀 인원만큼 많이 채워넣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인원을 줄인다는 얘기는 뭔가 재무제표상 좀 탄탄한 회사를 만들기 위함이기도 한데, 인건비를 줄이고 나가는 돈을 줄여서 재무제표를 맞추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제 고용이 줄면 소비가 줄죠. 소비가 줄면 경기가 살짝 얼어붙게 되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주택 경기에도 뭔가 영향을 미칠 것이고, 또 미국이 그런 시장이다라고 하면 이게 글로벌 경제이기 때문에 어느 한 나라에 그냥 미국이니까 우리하고 관계없어가 아니라 이 영향이 엄청나게 세계적으로 영향을 주기 때문에, 특히 우리나라 같은 미국이 기침하면 그냥 바로 감기 걸리고 몸살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이 경기가 안 좋다 그러면 우리나라 주택시장도 얼어붙을 수밖에 없다. 전 이렇게 보고 있고, 지금 미국이 그 경기 침체를 걱정을 하고 있어요, 사실은. 그런데 대외적으로는 경기 침체가 오지 않는다, 뭐 경기 침체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사실 우리 IMF 때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IMF 때도 그 하루 전날까지도 우리나라 경제 문제 없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바로 IMF가 터졌잖아요. 경제 위기나 경기 이런 뭐 위축이나 이런 것들은 하루아침에 다가옵니다. 부지불식간에 오기 때문에 뭐 예고하고 온다면 그건 뭐 위기가 아닐 수 있겠죠. 그런데 지금 이미 뭐 경기 침체에 대한 예고는 많이 돼 있습니다만 준비는 안 돼 있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만약에 미국의 경기 침체가 온다면 엄청난 파고로 좀 위험해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신간을 출간하시게 된 계기와 어떤 내용을 담고 있으며 어떤 분들이 보시면 좋을지 간단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사실 부동산 관련된 책을 내자고 하는 그 출판사가 상당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출판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많이 없었기 때문에 책 내는 것을 좀 꺼려 하다가, 부동산으로 너무 마음 아픈 분들이 많이 늘어난 거예요. 뭐 전세 사기랄지, 또 괜히 비싸게 바람 잡혀서 그 건물을 샀다거나 또 부동산을 샀다거나, 그래서 그 이자 감당을 못 하시는 분들이 정말 부동산 때문에 마음 아프신 분들이거든요. 그런데 부동산 공부를 하지 않은 분들이 덥석덥석 물어요. 그래서 부동산을 가격을 이해하기 전에 부동산이라고 하는 자체를 좀 이해를 해야 된다. 그래서 아주 최소한의 이 정도 공부는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쓴 책이거든요. 그래서 이 책은 어느 지역을 사면 가격이 오른다, 이렇게 입지를 찍어주는, 흔한 말로 뭐 나 이렇게 돈 벌었어요 라는 책이 아니라, 여러분 이런 건 알아야 기본적으로 부동산 시장에 대응할 수가 있습니다라는 아주 기초적인 책이기 때문에, 제 책을 부동산 개발업체 시행사 대표님들도 제 책을 사서 읽었다고 얘기를 해요. 그만큼 아주 기초적이지만 모르면 안 되는, 가끔 간과하는 일들이 있거든요. 그런 내용들을 제가 제 책에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공부를 하지 않고 그냥 부동산의 가격만 자꾸 이렇게 추종을 하다 보면 이게 뭔지도 모르고 그냥 부동산 시장이 비싸대, 싸대, 올랐대, 내렸대, 이렇게만 자꾸 양비론으로만 보게 되거든요. 그런데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좀 더 공부를 하시고 이해를 한다면 이 가격이 왜 올랐는지, 이 가격이 왜 하락했는지를 좀 더 내밀하게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도움을 주고자 이 최선의 부동산 공부라는 책을 제가 내게 됐죠.